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오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기업 유치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은 KCC 전주 1공장 AM라인의 베트남 이전으로 노동자들의 타 지역 분산 배치가 진행될 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전북자치도 행정의 무능함에 대해 비판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지원실에 도지사 직속으로 있는 이유는 대기업 유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 계열사를 지키는 것에도 해당될 것이며 도지사가 직접 나서 역할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5분 발언 이후 KCC 전주 1공장의 AM라인 베트남 이전과 노동자들의 타 지역 분산 배치에 전북자치도가 취했던 조치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CC 전주 2공장은 관리기업 명단이 있으나 KCC 전주 1공장은 없습니다. 1기업 1공무원 제도에 제외된 이유와 관리되지 않는 기업은 무슨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제2 일반 산단 내에 위치한 대기업 LG화학과 양극재 공장 이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를 홍보하고 계시지만 정작 2023년 LG화학 익산 공장 ABS 라인은 여수 산단으로 이전하였고 EP 라인과 소재 개발센터 또한 철수한 상태입니다. 또한 양극재 공장 또한 매각할 계획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 역시 전환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LG화학 ABS 라인, EP 라인, 소재 개발센터, 양극재 공장에서 타 지역으로 전환 배치나 철수에 대해 미리 파악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라인과 센터, 양극재 공장 등 지역을 떠난 인원의 규모와 라인 이전과 공장 매각 추진 시 전북자치도에서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LG화학이 새만금의 1조 2천억의 투자 협약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투자 금액과 착공 등 진행 상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산업단지 통계를 살펴보면 23년 4분기 전북자치도 산단 내 가동업체는 3,507개, 고용인원 82,037명, 매출액은 39조 9,961억 원입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가 제출한 1기업 1공무원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총 2,696개, 고용인원 75,675명, 매출액은 58조 4,373억 원으로 자료를 비교해 볼 때 1기업 1공무원제 관리기업은 산업단지보다 기업체 수와 고용인원이 적으나 매출액은 18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와 전북자치도의 관리기업 통계를 비교해 볼 때 전북자치도가 관리하는 기업의 고용인원과 매출액이 부풀려졌다는 의심이 드는데 전북자치도가 자료를 취합한 방법을 밝혀주시고 고용인원, 매출액 등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가 관리하는 기업 중 매출액 1000대 기업에 속하는 전북 분사 8곳을 살펴보면 동우하인캠은 매출 2조 774억 원에 70명이 고용되어 있고 타타 대우 상용차의 경우 고용인원과 매출액은 있으나 고용인원 2,010명과 매출액 10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자료가 신뢰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지역 내 주요 기업인 전북은행과 JB 우리캐피탈, 전주페이퍼는 관리 목록에 빠져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1000대 기업 중 전북은행과 JB 우리캐피탈, 전주페이퍼가 관리 목록에 없는 이유와 업체의 고용인원은 있으나 매출액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0대 기업을 관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1기업 1공무원제를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즉, 각 시군마다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데이터보다 훨씬 적은 기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지사께서는 1기업 1공무원제 홍보보다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올바른 데이터의 업데이트 등 기업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과는 별개로 전북자치도가 관리하는 482개 기업에 대한 1기업 1공무원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이 관리하는 기업과 전북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기업을 분류하는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기본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호와 강 바닥을 긁어 매립도를 조달하는 내부 준설로 새만금 내외의 생태계 파괴와 수질 악화가 심각해지며 어민과 지역 주민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수위의 변경과 매립지 축소, 기존 매립지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새만금 기본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작업은 갯벌 매립 이후 암석을 포함한 양토로 최소 2~3m를 복원해야 함을 강조하며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계약한 매립 포함 사업이 갯벌을 이용한 매립만 계약했는지 양토를 덮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는지 각 매립 사업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난 9월 24일 언론을 통해 수변도시는 6.6제곱킬로미터의 매립공사를 1조 3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 마치고 분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변도시의 경우 30에서 40m의 두꺼운 퇴적토가 쌓여 있고 건축을 할 경우 퇴적토 하부 안부원까지 퇴적토 높이만큼 파일을 박아야 해서 건축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어 경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변도시가 양토를 덮는 것까지 계획되었고 양토 매립까지 마쳤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예상되고 있는 토지 가격과 예상 건축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새만금호의 관리수위 마이너스 1.5m를 폐기한다는 본의원의 도정 질문에 관리수위가 현재보다 높아져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침수 피해 등 산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전체적인 개발 사업이 어렵게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산업단지의 매립고는 3.5m로 다른 지역보다 가장 높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답변했던 입주기업의 침수 피해 등 산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의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고 새만금 지역 우측을 지나고 있어 새만금 지역은 지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수변도시 위치는 강 하구 쪽 바다 위에 조성되어 연약 지반으로 지진에 매우 취약합니다. 새만금의 매립은 새만금호 내부의 갯벌을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어 갯벌로만 이루어진 매립지 위에 도시를 세우거나 공장을 건축하면 그 무게로 인한 침하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현재 새만금 주변의 단층 조사가 언제 수행되었고 완료되었는지 밝혀주시 바라며 매립된 집안의 현 상태와 방조제, 방수제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집안 안전성 평가 및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사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새만금 기본 계획 재수립을 위해 기업 중심 개발 구상을 담아내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새만금위원회에서부터 새만금 개발청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나 전북자치도가 구성한 5개 분과에도 전문가가 아니면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시 해수유통의 요구는 고창군의회, 군산시의회 결의문과 도민서명 22,000명이 의견을 낸 바 있는데 이 요구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와 이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추진 전문가와 의견만 반영되는 회의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환경시민사회단체, 어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 전북도민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무엇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있고 현재 3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은 총 3건으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 중 전주시장이 제출한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은 많은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중 대한방지 구지개발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거쳐 개혁안이 마련되었고 시민사회단체와 전주시의회에서 역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위원회 운영 과정과 관련해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회의 개최 횟수와 부지사와 해당 국장의 참석률, 대리 참석 횟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주시가 제출한 안건처럼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후 10시 넘어서 다시 번복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호 안건으로 다뤄진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 변경 안건은 시간이 늦어지자 위원들이 퇴정하여 14명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였는데 회의 규정상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방직을 개발하면서 3,900세대의 아파트를 비롯한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타워 등 상업시설의 건설이 예정되면서 교통에 대한 대책이 면밀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회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장으로 밝힌 위원은 이 안건의 제척 기피 대상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혁위원회에서 제척 기피 대상의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지난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척 기피한 위원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통과된 후 자광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도시기본계획을 졸속으로 처리한 전북자치도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지사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면관리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면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정부는 2009년부터 모든 종류의 성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전북자치도 역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내에는 991곳의 공공건축물 및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성면이 남아있고 교육청은 46곳의 시설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대학 2곳과 다중이용시설 1곳을 현장 실사한 결과 3곳 모두 성면이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었으며 위해성 평가가 중간 이상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환경부 성면관리 정보망에는 낮음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특자도의 성면 건축물에 대한 실제적 관리를 위한 대책과 성면 건축물의 면적을 줄이기 위한 계획, 예산 반영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겠지만 취임 이후 지금까지 예산철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며 어린이집과 지원 형평성 논란을 키워왔고 지난 제1회 추경에서도 관련 사안은 중점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개수 조정 결과를 보고 당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 및 지원 격차가 점점 커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와 정책 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과 분란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도교육청에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지금까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도의회 예결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에 사전 보고 요청한 예산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이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교육감께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 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도교육청이요 유치원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관련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가정비 지원금 격차, 유아학비 지원 격차, 급식비 지원 격차, 교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 등은 분명 유보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 사안으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편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 보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부서 칸막이와 업무 밀어내기입니다. 현재 유보통합팀이 만들어져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은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서로가 서로의 업무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린이집과 지원 격차 문제를 겪고 있는 유치원 지원 사업들에 대한 총괄관리부서의 신설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교육청, 유초 등 특수교육과에 속해 있는 유보통합팀의 업무를 살펴보면 12명이 근무 중이고 이 중 교육청 소속 직원 6명의 업무 분장을 보면 현재 도청 보육정책팀 3명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들의 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보육 업무를 교육청에 이관받을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업무를 이관받을 곳에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직원을 파견해 업무를 배워오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린이집 관련 이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 관련 업무에 대한 현장 감각과 관련 기관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도청 파견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현재 도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공무직 사서 배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12회 5분 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의 공무직 사서 배치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이 없이 당초 계획을 고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도교육청의 독서 교육이 교육감의 치적 쌓기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 교육감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사서교사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독서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서교사 채용을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교육감의 독서 교육 관련 공약은 기존 교사들을 활용해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공무직 사서 배치는 공약 사항에서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발표된 졸속 행정이며, 많은 교육 관련 단체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이미 타시 도교육청의 경우 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 방향을 사서교사 정원 확보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수억건 없는 공무직 사서 배치 계획을 졸속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는 사서교사 직무체계화 및 배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즉, 관계부처 역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한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신중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영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재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공무직 사서 채용 계획에 대해 보류해 줄 것을 교육감께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전향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